네, 상하이 클래스 캡틴입니다. 오늘의 항로는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입니다. 장이 오늘 마감한 이후에 제14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승인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숫자로 제가 적어놨는데요. 플러스 4 플러스 2 해서 12조 위엔인데 이게 이제 한국 돈으로 2,300조 원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물음표를 쳐놨고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중국은 어쨌건 기존의 음성 채무를 대체하기 위해서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6조 위엔을 증액을 했습니다. 신규로. 그래서 이것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3년간 2조 위엔씩 사용하기로 했고, 그런데 기존의 그 한도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주안샹짜이라 그래서 특수채권은 전체가 이제 29.5조 위엔에서 35.5조 위엔으로 6조 위엔 증액이 됐고, 일반 채권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채권의 총액 한도는 47조 위엔에서 한 53조 위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조정 전후의 모습입니다. 돌아가서 이번 증액으로서 좀 나눠놓고 보면은 6조는 아까 설명드렸고 4조 위에는 기존의 그 용도를 전용을 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원래도 그 배정이 되었었던 특수채, 주안샹짜이의 그 투자 그 발행 한도에서 그 음성부채 해결을 위해서 추가로 8천억 위엔을 전용해서 쓰도록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2조 위엔이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사실 좀 먼 얘기 같아요. 2029년이나 또는 그 이후에 만기 도래하는 채무는 기존 계약에 따라서 상환을 한다. 근데 뭐 상환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때 가서 연장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건 이것을 합치게 되면 12조 위엔인데 이것이 바로 뭐 보이는 것은 10조 위엔 정도의 그 음성부채 해결 규모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되느냐? 그 음성부채가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14.3조 위엔입니다. 이것은 이제 GDP의 11% 수준이고요. 이번 정책으로서 해결이 잘 되면 2028년이 되면은 지방정부의 음성 채무는 2.3조 위엔 정도가 남게 되고 12.3조 위엔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자는 한 5년간 6천억 위엔, 1년에 한 1,200억 위엔 정도를 덜 내게 되고 또 그 이제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총 규모는 지금 현재 한 2조 9천억 위엔 정도 되는데 향후에는 한 5천억 위엔 정도, 4,600억 위엔 정도로 이제 떨어진다. 이것이 이제 이번에 그 효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재정부에서 그런 그 자기들이 계산했던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정부 부채의 해결이 이번 정책의 중점 중의 중점이며 중국 디플레이션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초부터 시장의 예상해 오던 그 지방정부 채무의 중앙정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치환하는 그런 채무자 변경은 아니었지만 어쨌건 이번에 그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지방정부가 숨겨놓은 음성 채무를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양성화하는데 중앙정부가 기획을 하고 국회가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가가 배설을 한 것이니까 국채랑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조 위엔하고 4조 위엔의 그 정의 내지는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즉 기존 거 빼가지고서 이쪽에 쓰게끔 하는 것은 신규 증액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액된 전액 전체를 기존의 부실한 또는 어떤 불량화되어 있는 자산의 구조에 최적화해 쓰는 것이고 과거와 같이 그 4조 위엔과 같이 토목공사를 하거나 삽질을 하는 데 쓰는 그래서 레버리지가 발생하는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10조 위엔은 3년이나 5년 동안 이렇게 늘려서 쓰는 것인데 과거에 4조 위엔은 2년 만에 2년도 안 돼서 사실 그때 다 완료를 해서 써버렸고 레버리지도 많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일단 부양 효과 측면에서는 그때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듣고 또 심지어 욕까지 하고 있는 중국의 많은 문제들의 근원이 그 4조 위엔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은 사실 굉장히 컸습니다. 물론 그때는 필요해서 그것도 필요하기였고 해서 했지만 이제는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이번에도 정책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달라지려는 중국을 또 그리고 그들의 대응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4조 원이 만든 게 사실 그 우리가
회색 코뿔소라고 얘기하는 부채의 그 괴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채무자의 가장 큰 채무자인 지방정부의 신용한도를 올리고 이자는 줄이고 시간은 늘려주는 뭐 이런 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게 잘 되면 결국 지방정부의 그 내재적인 그런 경제성장 동력을 더 조금 보충 강화할 수 있고 지방정부가 숨통이 좀 트이면 개발업자라든가 LGFV라든가 또는 가계까지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경제적 주체들도 점점 더 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를 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재정부장 람후안이 이번에 또 기대 그 관리 또는 예측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 재정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계획할 것이고 하고 있고 경기 대응의 조절 강도를 더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여기서 보시는 대로 재정 적자 비율에 확대하겠다. 뭐 특별채 발행 규모를 늘리고 또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지속할 것이며 이구안심 품목과 규모를 더 확대할 것이고 지방에 대한 이전 지출의 규모, 즉 지방에 부족한 돈을 중앙정부가 대주는 이전 지출의 규모를 더 확대하겠다라는 이런 적극적인 예상을 담은 기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연준의 파월이 참 잘해왔던 것인데 그런 그 뭐 동일한 맥락이라고 그 볼 수 있고요. 우리는 또 이런 기대 관리 속에서 행간에 숨어 있는 정책 방향의 뭐 힌트를 좀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장은 지난 9월 말부터 재정 정책을 통한 경제 부양에 그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처음에는 뭐 2조 원 정도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가면서 규모가 뭐 3년간 6조 위안 정도가 될 것이다. 또 외신도 시장의 기대를 한 10조 위안에서 이걸 나눠놓고 보면 6조 위안은 부채를 갚는 데 쓰고 4조 위안은 부동산을 매입해서 재고를 줄이는 쪽으로 쓸 것이다. 뭐 이런 예측들을 했었고 또 어제 이제 트럼프가 되자마자 시장의 기대가 더 올라가 버렸죠. 왜냐하면 소비도 자극할 것이다라고 해서 뭐 12조 위안 설까지 나오기도 했고 그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어제 그 소비주 특히 이제 식음료 관련 주가는 8% 이상 오르는 등 지방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얹히고 더 얹혀지면서 더 이제 증폭 확대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소비 자극을 위한 규모는 이번에 전혀 없었고 이것이 이제 시장의 기대와 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이 이런 10조 위안의 기대 또는 수치에 대한 예측을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 부양 규모가 발표되기 전에 이번 주 5 거래일 동안에 상해 종합 주가 지수는 한 5.5%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3,500%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CSI 1000 지수도 한 8% 그리고 창업한 지수도 9% 이상 상승을 했었습니다. 또 거래 규모도 굉장히 늘어났죠. 월요일 날은 1.7조 위안이었었는데 오늘 금요일은 2.7조 위안으로 마감을 했고 이것은 지난 10월 8일 그리고 10월 9일 가장 거래 규모가 컸었을 때 3조 위안하고 3.5조 위안으로 이제 1, 2위였으니까 이번에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재정 정책을 통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지수에는 선 반영이 되어 있다. 그럼 이제 뭐 지수 말고 이제 밸류에이션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을까? 윈드의 그 상해 종합 주가 지수의 퍼는 뭐 14배가 넘어갔고, 그리고 2021년 이후에 이게 고점이고요. CSI 300도 퍼가 13배니까 10년치로 보면은 거의 중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은 신흥망국의 그 34개 업종 중에서 31개 업종 중에서 거의 14개가 40% 이상 상승을 하는 등 뭐 주로 이제 증권주라든가 또 그 컴퓨터나 전자업종 등이 많이 상승했죠. 거의 50에서 70%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가격에는 이미 10조 위안의 재정 부양의 효과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그 부채 해결용 규모가 많게 뭐 잡아주면 12조 위안이고 손에 잡히는 거는 10조 위안 정도로 나왔지만 뭐 가장 이제 아쉬워할 것이 아마 외국계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금액이 안 나왔다. 소비 쿠폰 등 뭐 이런 거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좀 컸었는데 그런 수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좀 간접 확인되는 것이
장 마감하고 나서 나왔던 그 뿌찌 50A 뿌찌 A50 선물의 그 반응입니다. 요게 이제 그 장 마감하고 나서 나왔던 그 결과이고요. 이게 이제 지난 5일 동안의 그 거래 상황을 제가 이제 윈드에서 스크린샷을 따왔는데, 이런 것을 보면 신규 증액한 부분 6조하고 10조 위안 그 중간 정도로 보는 시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의 시장도 녹록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연이어서 계속 시리얼로 정책들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일단락된 그런 거시 경제 정책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느냐, 그리고 거시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그런 이제 검증 구간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A주 시장도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뭐 비이성적인 투기라든가 또는 과도한 뭐 매수가 일어난다든가 이런 일은 조금 당분간은 진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직전 영상에서 말미에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의 귀환으로 인해서 중국이 여러 가지의 방안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냐, 국내와 해외의 상황에 따라서 업데이트하고 또 그 카드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대응을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카드들은 아마도 향후 6 내지 8개월 사이에 모두 다 나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따라가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항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동반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